네. 지금 보니까 그 네. 김유빈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진짜요? 네. 네. 저기 그 DM랩에서 인턴했던 친구야 우리가. 아, 예. 저기 그 네. 이석한 연구원이 잘 알 것 같은데, 그쵸? 네, 그 친구 맞습니다. 네, 오케이, 오, 알겠습니다.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그 소개해드린 논문은 예, MIT와 구글 같이 최근에 발표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은 헤어스 LLM이라고 하고요. 이게 센서 데이터와 이게 LLM을 사용해서 헤어스 관련된 프리딕션 태스크를 이게 진행했었습니다. 일단 다음 논문 관련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컨텍츄얼 인포메이션을 사용해서 헬스 LLM에다가 이게 주입한 다음에 이게 헤어스케어 관련된 태스크를 프리딕션 하는 그 태스크입니다. 이게 컨텍추얼 관련된 정보라고 하면 어떤 센서 데이터, 예를 들면 뭐 핸드폰 데이터, 그리고 스마트워치 데이터, 그리고 그 개인 관련된 유저에 관련된 기본 정보, 그 다음에 뭐 모달리티 데이터에서 뭐 또 타임 시리즈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건강 관련된 논리지 관련된 데이터를 같이 이게 프롬프트를 이게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인스트럭션에서 이게 you are AI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된 에이전트다라고 이게 지시하고, 그리고 퀘션에서 이게 유저 관련된 어 기본 정보, 뭐 예를 들면 나이, 젠더, 그리고 뭐 신체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이게 모달리티 데이터는 예를 들면 심박수, 아니면 약간 어 이게 최근 2주간 이게 잠자는 그 시간 관련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같이 LLM에다가 주입한 다음에 이게 LLM이 유저에 관련된 헬스 프레딕션을 진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새 뭐 어떤 스트레스 관련된 레벨이 어느 정도다. 아니면 너무 잠자는 퀄리티가 너무 낮다라는 그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좀 더 다이어트 관련된 정보를 이게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논문에서 이게 데이터셋 6개를 사용했고요. 이 데이터셋 6개를 사용하고 이게 총 토픽 5개로 이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어 약간 스트레스 관련된 그, 토픽 있고, 그리고 이게 액티비티 관련된 토픽, 그리고 칼로리 관련된 토픽, 그리고 잠자는 어 퀄리티에 관련된 토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토픽 관련된 이게 프롬프트를 이게 아마 같이 이게 생성한 다음에 이게 LLM에다가 이게 입력시킵니다. 그래서 일단 어 헬스케어에서 LLM 사용하는 아직 어 갭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이게 최근 뭐 몇 년에 이게 LLM이 좀 더 텍스트 제너레이션, 그리고 논리지 관련된 텍스트에서 좀 되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지만, 아직 헬스케어에서 이게 적용하려 하는
한계가 있다고 어,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헬스케어 관련된 그 분야가 좀 더 많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복잡한 분야에 섞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인풋 데이터가 되게 다양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멀티모달로 이게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헬스케어 관련된 태스크를 수행하려 하면 이게 인풋 데이터가 이게 되게 고차원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난리니어 관계도 있고 그리고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 보니까 이게 LLM이 아직 타임 시리즈 데이터 관련된 처리 능력도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LLM을 사용해서 그 헬스케어 관련된 태스크를 수행하려 하면 어느 정도 좀 극복해야 될 문제가 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논문에서 이게 사용하는 메서드는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단 메서드는 다음과 같이 뭐 네 가지 메서드를 사용했고요. 이런 메서드 사용하는 메서드 사실 제가 그 저자가 제안한 거 메서드는 없고요. 다 이미 존재한 메서드를 가져와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조합해서 이게 제일 좋은 거 가지고 이게 성능 냈습니다. 이게 메서드는 이게 다음과 같이 뭐 제로샷 프롬프팅 그리고 퓨샷 프롬프팅 그리고 인스트럭셔널 파인 튜닝 그리고 마지막은 그 파라미터 인피시언트 파인 튜닝입니다. 이 저자가 그 또 이게 다음과 같이 컨텍스트 인핸스먼트 테크니크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컨텍스트라는 게 이게 어 바로 LLM한테 이게 바로 예를 들면 타임 시리즈 데이터 하나 넣고 그냥 질문 넣게 되면 사실 되게 어,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유저에 관련된 contextual information을 이게 입력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유저에 관련된 프로필 인포메이션 그리고 헬스 관련된 지식 그리고 contextual temporal context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이게 뭐 이 앞에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정보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일단 이게 그 컨텍스트 인핸스먼트 관련된 그 예제는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이게 제로샷 프롬프팅이고요. 일단 여기에서 이게 하고자 하는 게 이게 완전 제로샷 방법으로 이게 이 문제를 그 헬스케어 태스크를 이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약간 좀 LLM이 그냥 헬스 프리딕션 태스크에서 이게 일단 트레이닝 없이 학습 없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게 테스트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오샷 프롬프팅에서 일단 다음과 같이 이게 최종 프롬프트는 이게 인스트럭션 관련된 테스트 그리고 컨텍스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게 컨텍스트 인핸스먼트 관련된 정보를 이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퀘션은 뭐 예를 들면 요새 스트레스 레벨 어느 정도냐 이런 거 넣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웃풋 포맷. 이게 아웃풋 포맷은 저희가 뭐 원하는 답변 포맷을 이게 지정해 준 거고요. 그래서 일단 프롬프트 보시면 이게 프롬프트는 어 일단 그 기본 셋업 있습니다. 이게 기본 셋업은 보시면 이게 센서 데이터를
이게 텍스트 프롬프트로 이게 바꿔줍니다. 넣어줍니다. 이 기본 셋업에서 다음과 같이 이게 네 가지 방법으로 어, 텍스트를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이게 첫 번째는 뭐 유저 컨텍스트입니다. 유저 관련된 뭐 나이, 젠더, 그리고 웨이트, 하이트 관련된 정보를 이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헤어스 컨텍스트입니다. 뭐 관련된 뭐 헤어스 타겟 예를 들면 뭐 스트레스 관련된 프롬프트 아니면 뭐 그 슬립 퀄리티 관련된 그 어, 노리지를 같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 템포럴 컨텍스트. 사실 이게 텍스 그 타겟 토픽마다 템포럴 컨텍스트를 달라집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심박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심박수 같은 거 정보를 이게 템포럴 컨텍스트로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위에 말씀드렸던 이게 세 가지 정보를 다 프롬프트로 한 프롬프트로 만듭니다. 이게 예제 보시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인풋이랑 아웃풋이 뭐예요? 어 지금 앞에서 인트로덕션에 네네 보면은 데이터 네 소스로 뭐 소스 모달리티가 설명이 됐다가 네네 그리고 실제로는 메소드에서 컨텍스트라는 게 등장하면서 그 네. 컨텍스트를 어디서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일단 컨텍스 그 템플릿이 일단 저자가 이게 정하고요. 그래서 모달리티 정보는 이게 보시면 이런 정하는데 네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데이터 소스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앞에. 네네 맞아요. 그러면 저 데이터 소스로부터 저 컨텍스트를 가져오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보시면 이런 그 그러니까 주황색으로 표시된 그러니까 앞에 그림에서 어디서 갖고 오냐 이거. 지금 여기서 네 이 논문에서 지금 그런 데이터 음. 소스로부터 뭐 소스나 모달리티로부터 뭔가를 가져온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이 모달리티 해당하는 부분 그 헬스 관련된 그 데이터셋 인풋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사용자가 다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저 모달리티를 그냥 사용자가 타이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센서로부터 캡처를 해서 거기 프롬프트에다 자동으로 넣어주고 있는 건지 어떤 일단 거냐는. 일단 데이터셋은 그 아, 데이터셋이 아니라 학습을 할 때는 뭘 넣어주겠지만 실제로 예, 인퍼런스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인프루언스 할 때도 그 데이터셋 사용해서 진행한 건데요. 근데 데이터셋 사용하게 되면 그 데이터셋에 있는 일단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게 자동으로 이게 템플릿에 맞게끔 이게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서 실제 해야 될 거잖아요.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네네. 데이터셋에서만 놀 거냐 이거죠. 저희가 그런 데이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그 토픽 관련된 토픽 정해지면 거기서 관련된 템플릿도 정해지면 저 여기서 센서에서 가져온 그 읽은 데이터를 그냥 바로 자동으로 입력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센서로부터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네네. 센서로부터 저걸 가져올 거냐 이거죠. 지금은 그냥 논문에서는 네. 그냥 데이터셋이 트레이닝 셋이 있고 테스트 셋이 이렇게 나눠져서 그냥 해서 이발리에이션을 했는데 네. 그런 센서 데이터를 어디서부터 갖고 올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이걸 사용하려고 할 때. 혹시 센서 지금 종류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헬스 컨텍스트 관련돼서도 지금 저런 정보들을 사용자의
사용자의 어떤 헬스 상태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사용자의 헬스 상태를 네네네. 사용자가 그냥 타이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서 갖고 올 수 있는 건지인 거예요. 저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할 때는 이미 데이터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헬스 컨텍스트라는 건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사용자가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는데 뭐 그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네네. 그럼 그거를 사용자가 넣어줘야 되냐 이거죠. 이 아님 부분, 네. 아니면은 다른 센서로부터 그거를 캡처 혹은 어퀴지션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어, 예, 질문이 생길 수밖에 네. 없잖아요, 지금. 일단 그러니까 센서는 그냥 가지고 자동으로 그냥 가져올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이런 뭐 유저 관련된 컨텍스랑 이게 헤어스 관련된 컨텍스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사용자가 직접 타이핑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 아까 이 페이지였나? 이 페이지 보면은 아까 웨어러블 기계 있었잖아요. 그림에.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저기 보면 아, 예, 감사합니다. 웨어러블 센서스 있는 거 보니까 저걸로 이제 아니 데이터 소스가 이런 걸로부터 나오고 아까 컨텍스처 인포메이션을 뽑는다고 하셨으니까 이걸로부터 뽑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프롬프트에다가 기입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봤을 때 일단 타이핑 친 부분도 있고요. 그냥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웨어러블 센서에서는 뭐 아까 있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 뭐 심박수나 그런 것들을 저 웨어러블 센서에서 가져올 수 있을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 타임 시리즈가 아닌 헬스 상태를 어디서부터 갖고 오냐가 핵심일 거잖아요. 실제 음, 사용을 하려고 할 때. 네. 저거를 사용자가 그냥 아 나는 무슨 상태야 라는 거를 타이핑을 할 건지 아니면 어디서 더 가져올 건지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이 논문을 봐야지 지금 그냥 트레이닝과 테스트 셋 안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걸 어떻게 써먹으려고 할 때 네. 저거를 정보를 못 갖고 오게 되면은 네. 저 지금 한 것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릴 거잖아요. 네. 네. 그거 좀 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네, 근데 여기에서 소스 데이터로 웨어러블 그 기기가 있는 거 보면은 그 이미 트레이닝 셋 구축할 때도 요즘 그 스마트워치 보면은 막 심장박동수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뭐 나이, 몸무게, 체내 성분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기 있는 거 보면은 대부분 다 웨어러블 기기로 어, 다 모았던 거가 다 그쪽으로 모은 거 아닌가요? 이미?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인퍼런스 타임 때도 딱히 문제될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인트로덕션에서 보면은 그림에서 네, 보면 소스가 로깅 애플리케이션 있고 뭐 인스티튜션 있고 뭐 웨어러블 센서 있고 유저 서베이 뭐 네 가지 소스가 있는데 네, 네. 여기 논문에서는 그냥 앱스트랙트하게 헬스 컨텍스트를 뭐 병원이나 그런 데서 가져올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림 자체가 저렇게 표현되어 있는 자체가 지금 인트로덕션 그림을 다시 가보면은 소스에서 지금 뭐 네 가지에 대한 그림을 저렇게 해놨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면은 저기서 뭐 병원 표시인 것 같은데 병원 같은 데서 뭔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웨어러블 센서에서도 뭘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유저 서베이에서도 뭘 갖고 올 수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병원이랑 이런 이미지 관련된 이게 그림은 사실 이게 일단 대세에서 이게 없고요. 그래서 좀 약간 일부러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저기서 네. 가져온다라는 건 그냥 이 그림은 이 사람들이 자기 논문에 대한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근데 자기네들이 하지 않은, 그리고 하려고 하지 않은 것들을 한다라고 지금 인트로덕션에다가 그림을 그렸겠어요. 네, 일단, 데드셋 이게 보면, 뭐, 이미지 관련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뭐, 셀프 리포티드 메저 관련 것도, 없습니다. 그저 셀프 리포트드 매저가 없다라고 하는데 웨어러블 센서를 차고 있으면은 그게 네. 리포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이게, 웨어러블 센서 관련된 데이터와, 이게, 유저 서베이 관련된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이게. 근데 유저 서베이나 그런 것들도 저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갖고 오는 거 아닌가요? 갖고 올 수 있는 어, 상태가 되잖아요. 지금. 음, 그게 직접 타이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핸드폰에서 자기 사용자에 관련된 나이의 신체 관련된 정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용자 유저 서베이 같은 거는 핸드폰을 갖고서 취득을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네, 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팅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논문은 네, 너무 컨셉 위주로 돼 있고 네, 지금 우리 지금 첨가돼서 할 것들은 실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네, 네, 네. 그래서 실제 정보를 어디서 갖고 올 건지 그리고 네, 그걸로 어떻게 메타데이터를 만들 건지 콘텍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지를 네. 생각을 해야지 그냥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서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발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컨텍스 이게 프롬프트 관련된 세팅을 보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유저 컨텍스는 이게 유저 관련된 간단한 정보 그리고 헬스 컨텍스는 뭐 만약에 저희가 토픽 관련된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readiness의 스코어는 뭐다라고 이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템포럴 컨텍스는 이게 보시면 이게 타임 시리즈 데이터 만약에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좀 너무 길게 되면 어떤 타임 시리즈 관련된 인코딩을 사용해서 좀 더 작은 차원으로 매핑한 다음에 이게 입력시킵니다. 이게 마지막은 이게 위에 사용했던 그 정보를 같이 하나로 묶습니다. 예. 일단 퓨샷 프롬프팅은 여기서 세 개의 엑샘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게 프롬프트를 일단 만들고 그리고 프롬프트 관련된 그 출력을 만듭니다. 일단 여기 퓨샷 프롬프팅의 세팅은 뭐 샘플 세 가지로 이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기반에서 이게 chain of thought 프롬프팅 기술이랑 이게 self consistency 프롬프팅 기술을 사용했고요. 이게 COT 프롬프팅 기술은 좀 더 LLM 사용했을 때 좀 더 그 직접 답을 하는 거 아니고 좀 더 이게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이게 최종 답을 유도하는 식으로 이게 답변하는 그 기술입니다. 그리고 셀프 컨시스턴시 프롬프팅은 이게 COT 관련된 기술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킨 겁니다. 향상시킨 기술입니다. 이게 일단 COT 관련된 예제 보시면 만약에 여기서 어떤 질문을 이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에 관련된 그, 일단 질문이와 이게, 질문과, 아, 질문과 이게, 아, 앤서를 같이 주의시키고, 그리고, 다음 질문 물어봤을 때, 이게, 모델이 좀 더 이상한 좀 오답을 이게 답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chain of thought는 질문 일단 물어보고, 질문 뒤에서 답을 직접, 만든 것보다 위에서 좀 더 약간 사람처럼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 과정을 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모델 아웃풋은 바로 직접 답하는 것보다 좀 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퓨샷 프롬프팅 세팅에서 이게 COT랑 셀프 컨시스턴시 프롬프팅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인스트럭션 튜닝이랑 파라미터 이피시언트 파인 튜닝입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인스트럭션 튜닝은 그냥 간단하게 뎃셋 사용해서 이게 전체 모델 튜닝 했었습니다. 전체 모델 파라미터 튜닝 했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efficient fine tuning은 이게 로라 기술을 사용해서 좀 더 전체 모델 파인 튜닝보다 좀 더 그냥 작은 영역 파라미터만 이게 파인 튜닝 했습니다. 일단 뎃셋 다시 소개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PM 데이터입니다. PM 데이터는 5년간 데이터를 모았고요. 여기서 진행할 수 있는 태스크는 이게 다음과 같이 5개 있습니다. 이게 스트레스 그리고 레드니스, fatigue 그리고 여기 sleep quality, sleep disorder 관련된 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lab steps는 뭐 4개월간 그리고 70명 그 대상으로 이게 어 silence assessment랑 그리고 sleep disorder 관련된 태스크를 태스크를 기록된 그 데스잇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게 sleep disorder 관련된 이게 데스잇이고요. AWFB 이게 calorie, run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좀 더 액티비티 관련된 피지컬 액티비티 관련된 어, 태스크입니다. 나머지 데이터 나머지 데이터도 좀 비슷한데 이게 약간 좀 클래시피케이션 관련된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험 결과 보시면 각자 이게 4가지 학습 방법 이게 4가지 이게 메소드를 사용한 그 결과이고요. 그리고 모델 보시면 이게 매드 알파카 그리고 PMC 라마 그리고 GPT 계열 그리고 플란 T5 이런 그 LLM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베이스라인은 대부분 다 기본적인 그냥 딥러닝 방법을 이게 사용했습니다. 일단 그 저자가 이게 좀 주장한 제일 좋은 성능은 이게 헬스 알파카라는 방법이고요. 이게 헬스 알파카도 좀 더 전체 모델 판튜닝 한 결과가 좀 더 우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GPT 3.5랑 GPT-4 같은 경우는 이게 COT와 이게 셀프 컨시스턴시 프롬프팅 메소드 사용하게 되면 좀 더 되게 그 성능을 많이 향상시킨 것으로 이게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어샷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시면
이게 기본 베이스라인 성능이랑 거의 유사하거나 아니면 좀 더 우수한 성능을 이게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LLM이 어느 정도 이게 학습 필요 없이 약간 헬스케어 관련된 텍스트도 이게 어느 정도 커버 한다고 이게 주장했습니다. 제가 일단 이 표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두 페이지로 잘랐는데요. 일단 보시면 이게 저자가 제안한 이게 학습한 모델 이게 헬스 알파카가 이게 총 13가지의 태스크에서 이게 5개가 이게 제일 높은 점수를 얻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GPT-4에서 이렇게 기반해서 COT랑 SC 기술 적용한 결과가 뭐 13개 태스크 중에서 3개가 제일 높은 성능을 얻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다음 그 실험 결과는 일단 그림 A 보시면 그 컨텍스트 인핸스먼트 기술 적용한 다음에 이게 어, LLM LLM이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을 향상시킨 것을 향상시킨 것에 관련된 그 그래프입니다. 이 보시면 이게 헤어스 컨텍스트 정보를 아, 아, 헤어스 컨텍스트 정보만 입력했을 때 이게 추가했을 때 이게 제일 높은 성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제로샷 프롬프팅 기반에서 제로샷 프롬프팅이랑 그 파인튜닝 메서드 같이 뭐 사용해서 이게 어 여기 보시면 팜 팜라의 매드 같은 그 모델이 제일 높은 성능을 향상시켰고요. 어 근데 이게 보시면 이 세 가지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더 이게 앞서 GPT 이런 모델보다 좀 더 작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라지 모델 같은 경우는 그 향상시키는 성능 한계가 있고 왜냐면 이게 일단 이 GPT 같은 경우는 이미 타임 시리즈 관련된 그 이해가 너무 좀 데트셋 프롬프팅 제로샵 퓨샷 프롬프팅 기술로 적용했어도 좀 어느 정도 이게 이해가 좀 더 향상시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은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판튜닝해서 좀 더 많은 성능이 좀 더 많이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림 C는 이게 데스세이마다 이게 컨텍스트 인핸스먼트 기술 적용한 다음에 이게 어, 어, 그 성능이 향상시키는 그 결과입니다. 이 보시면 그 라이프 스냅이랑 그리고 글로벌 데스셋이 이게 컨텍스트 인핸스먼트 시킨 다음에 제일 높은 아 제일 높은 그 성능이 이렇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컨클루전입니다. 일단 이 페퍼가 좀 더 이게 처음 이게 그 6개 파블릭 그 헬스 데이셋을 어, 같이 그 헬스 프로텍션 테스트를 진행했었고요. 어, 그리고 LLM을 이용해서 좀 더 해석을 좀 더 많이 포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자가 이게 컨텍스트 인핸스먼트 스트래티지를 이게
설명했고, 그리고 이거를 사용해서 좀 더 LLM을 이용한 그리고 헬스케어 데스크를 어,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마지막에 제안한 게 이게 헬스 알파카인데요. 헬스 알파카가 이게 그 그림 이게 최종표 보시면 13개 데스크 중에서 이 5개가 제일 좋은 성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헬스 알파카는 어, 헬스 알파카는 그 라마 2 기반에서 파인 튜닝 얻은 결과입니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더 있으시나요? 그 아까 그 프로세스를 한번 좀 다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전체 아키텍처.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모바일 폰이나 웨어러블 센서에서 나온 소스가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모달리티가 이제 여러 가지 뭐 타임 시리즈라든지 뭐 헬스에 관련된 게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 라이프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있고, 또 그 데이터 셋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라이프 랭귀지 모델을 인핸스 시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을 또 인핸스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뭐. 지금 그 방법이 이제 하여간 라이프 랭귀지 모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라마 2라고 쳐요. 네. 예, 거기에 이제 그 라마 2를 어, 이 개선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파인 튜닝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여기에 네, 네. 소스나 이런 그 웨어러블 센서 데이터하고 이런 거를 이제 입력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프롬프팅을 이렇게 프롬프팅을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프롬프팅을 추가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기본 다른 그 컨텍스추얼 데이터는 또 다른 데이터셋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어, 네, 컨텍스추얼 데이터가 데스에서 나옵니다. 예. 데이터셋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었고 네. 그다음에 라르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셋에서 이 프롬프트에 대한 컨텍스추얼한 정보가 저기 제공이 된다는 거죠. 네. 일단 프롬프팅을 템플릿을 일단 저희가 만들고요. 그리고 어, 이런 약간 괄호 안에 있는 정보가 이게 데스에서 가져옵니다. 네. 예를 들면 이 데이터에서 모달리티 가지고 그리고 period 이런 정보가 이게 어, 데스셋에서 가져와 가지고 이게 어, 최종 오케이.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데이터셋이라는 거는 또 뭐예요? 이거 말고 여기 저기 이런 웨어러블 네. 센서나 이런 거 말고 네, 네. 잠시만요. 이게 보시면 약간 데스셋마다 다르긴 한데요. 이게 왜냐면 이게 수행하려 하는 태스크도 달라가지고요. 그래서 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슬립 퀄리티 태스크에 관련된 데스크란 말이지. 네, 네, 오케이. 맞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가봐요. 그 네. 아까 그 그림에서 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프롬프트의 컨텍스트는 이제 여기 데이터 소스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 컨텍스트에 관련된 데이터 셋에서 또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죠? 어떤 태스크에 따라서 네, 네.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애답테이션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애답테이션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애답테이션 하는 거죠, 그러면? 어댑테이션 이게 여기에서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뭐 슈샷 통해서 어댑테이션 하고 그리고 모델 튜닝 방법을 사용해서 이게 모델 전체 좀 학습하는 식으로 오케이. 네, 그러면 되었고요. 학습을 한다라 그러면은 네. 뭐랄까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쓸수 있습니다.
그라운드 truth 있는 데이터셋이 뭐예요? 그래서 잠시만. 예를 들면 여기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라운드 truth는 이게 일단 사용자 관련된 정보 이게 정보 있고 그리고 사용자 관련된 뭐 예를 들면 뭐 심박수 그런 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라운드 truth는 뭐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레벨입니다. 그냥 3, 4,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를 그렇게 들면 스트레스 레벨 뭐 3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그라운드 truth라는 게 태스크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태스크가 있고 네, 라이프 로깅 데이터셋의 그 태스크가 스트레스를 갖다 추정한다. 그랬을 때 네, 네, 그거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한다. 네, 네, LLM에 대한 파인 튜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이러한 정보나 그 프로세스는 지금 그 NLP 팀이 네,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박노진 연구원하고 유석환 연구원, 네, 카멘트가 혹시 있을 것 네,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지금 이 논문에서 하고 있는 대로 저희도 비슷하게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 근데 전 좀 이따가 따로 질문이랑 이거랑 좀 연관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좀 이따 질문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 여기서 제안한 방법들이 다 흔히 알려져 있는 방법들이어가지고 그래서 뭐 chain of thought prompting, few shot prompting, zero shot prompting, 네, 다 기본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부분 있는 것 같진 않은데 헬스 뭔가 헬스 어플을 만들 때 사용하는 데이터 셋하고 뭐 베이스라인이 필요한다면 그러면 참고할 수 있지만 뭐 방법 기술적인 면에서는 네, 크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일단 사용하는 방법들 다 다른 논문에서 계속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냥 이게 저자의 컨트리뷰션을 그 이게 처음 그 광범위하게 이게 헬스케어 관련된 데이터셋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논문이 어디에 발표가 됐죠? 근데 제가 어제 다시 어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아직 리뷰 중 같아요. 아, 네. 그 그러니까 저널 쪽에 아니면 컨퍼런스 쪽으로 지금 리뷰를 받고 있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직 이게 나온 지 이게 1월 말쯤에 나왔어가지고요. 그 아카베에서 좀 아직, 알카게. 네네.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네.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저 아까 그 결과 나왔던 테이블이 몇 페이지인지 까먹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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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겁니다. 저기에서 이제 GPT 3.5 퓨샷 부분만 보면요. 네네. 이제 그냥 GPT 3.5의 뭐 STRS가 낮을수록 좋은 거라고 했는데 이 COT는 아무래도 프롬프트 작성할 때 좀 그 뭐라 하지? 음, 장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프롬프트가 컴팩트하게 딱 몇 문장으로 되는 게 아니라 COT 방식대로 하려면 되게 벌보스하게 여러 문장으로 이렇게 풀이식으로 프롬프트가 진행되잖아요. 네. 근데 저게 물론 좀 옛날에 챗GPT나 라마2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할 때 그, 음, 좀 효과적으로 프롬프트를 제작하려면 컴팩트하고 되게 장황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저도
COT 방식으로도 프롬프트를 작성해보고 컴팩트하게도 작성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냥 GPT 3.5라고 했던 게 프롬프트를 공개했나요? 어떤 식으로 지들이 프롬프트를 다이알지가 그 저자들이 프롬프트를 작성했고 COT는 어떻게 작성을 했고 또 COT 플러스 셀프 저거는 어떻게 작성했는지 공개를 했나요? 네. 그게 그 서플 관련된 서류가 있거든요. 그 안에 이게 프롬프트 자기가 어떻게 작성했냐, 그리고 아웃풋 포맷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어, 네. 네,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만 네. 저 네네. 그 COT에다가 이제 SC까지 결합한 거 있잖아요. 저 네네. 이거 쪽 앞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거는 하나의 그 LLM이 여러 번 대답을 하고 나서 그 대답 내에서 고르는 거. 어, 일단 SC 방법은 그게 멀티 리스폰스를 만들고 거기서 뭐 어떤 네, 거 제일 좋냐라고 이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네. 저자가 그게 그냥 결과 하나만 어떻게 뽑는지에 대해서 이게 설명 안 했어요, 이게. 저도 그거 좀 아, 찾다가 그 설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설명 그냥 예제 샘플만 보면 거기 레스폰스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레스폰스 하나 나오는 게 그러니까 네, GPT 3.5 계열 썼다고 했는데 그 네, 저희한테 물론 보이는 거는 결과가 하나긴 하지만 네, 네, 내부적으로는 뭐 4개든지 6개든지 8개든지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쫙 뿌려놓고 그 중에 유저한테 가장 도움되는 거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아니, 그 방식을 사용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얘네는 아니, 그 방식을 사용했다는 건 그건 이미 GPT 3.5나 GPT 3.5 COT나 다 그거일 텐데 지금 여기서 SC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GPT 3.5한테 여러 번 질문을 해가지고 그 중에 멀티플 레스폰스가 나오면 그 중에 하나를 뽑았다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건 단순히 속도만 어, 높다는 거지. 인퍼런스 타임 생각해 보면은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저자가 최종 쓰는 모델은 이게 헬스 알파카라고 아, 합니다. 네, 이거는 약간 좀 베이스라인으로 보면 되고요. 네. 이게 최종 그냥 헬스 알파카를 이게 알파카 모델을 좀 파인 튜닝 한 결과가 네,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알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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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질문 더 있나요? 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결과 있잖아요. 네, 그 다음 페이지. 여기서 저번에도 이게 그 improving 하고 퍼센트가 나와 있으면은 기준이 있었을 텐데 그게 뭐가 기준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이게 첫 번째 그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그 말씀드린 그 베이직 셋업 그 프롬프트 있잖아요. 이게 여기는 그 베이직 셋업 기반에서 이게 향상시키는 그 결과이고요. 그러니까 베이직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 그 여기서 논문에서 제안한 알파카를 사용한 모델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베이직 프롬프팅은 네. 같습니다. 그냥 여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뒤에 음, 결과를 보면은 네. BS라고만 나와 있고 그러면은 지금 12쪽에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모델에 대해서 평균을 낸 거예요. 아, 모델이 있고 지금 그 모델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 컨텍스트로 유저 네, 컨텍스트로 네. 그걸 놓고 그리고 BS랑 비교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BS도 제로샷 같은 아니 뭐 퓨샷 같은 경우에 GPT에도 들어갈 수 있고 MED 알파카에도 들어갈 수 있고 헬스 알파카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지금 이 표는
모델을 뭘 썼다라는 거죠. 이 표는 일단 모델은 6개 썼거든요. 여기서 매드 알파카 네. 그리고 PMC 라마 그리고 이게 이게 없는 것도 있게 한대요. 그리고 이 플란트 T5 그리고 GPT 3.5, GPT 4 이렇게 그거의 썼습니다. 예. 평균 네, 값을 뽑은 거라고요. 네, 네. 모든 테스트에 관련된 테스트의 평균 값을 이렇게 뽑은 겁니다. 그러면 BC도 평균적인 거를 뽑은 거예요. 네, 네. 그럼 BC는 뭐랑 비교를 한 거죠? BC는 이게 여기서 제일 좋은 그 헬스 컨텍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BC도 이게 헬스 컨텍스 이게 컨텍스 인핸스먼트 적용한 다음에 이게 성능 향상시킨 결과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네, BC에서는 뭐랑 비교를 베이지 셋업만 또 여기 넣었을 때, BC에서 또 BS랑 비교를 한 거라고요. 네, 네. 그냥 표에서는 그 얘기가 안 나와 있어서 지금 LLM에 따라서 뭐 데이터셋에 따라서 베스트 네, 퍼포먼스를 네. 조금 여기서 예, 했다고 하는데 그게 자세히 네. 안 나와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서 모델에 따라서 이게 컨텍스트 인핸스먼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관련된 성능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그러니까 그 데스마다 컨텍스트 인핸스먼트 적용한 다음에 이게 데스마다도 그 영향이 다 달라가지고 그리고 그거 데스에 관련된 성능 향상시킨 결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BC의 기준 모델이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이터셋별로면은 네, 모델이 하나 고정돼 있든지 뭐 여러 아니면 가지 썼습니다. 그것들을 다 평균을 낸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걸 평균을 내는 게 의미가 있나요? 다 각각 태스크가 다를 텐데 향상됐다라는 게 아, 뭐에 대해서 그게 향상됐다는 건지. 여기에 그 AWFB 그리고 PM 데이터 그리고 글로벌 라이프 스텝 여기서 쓸 수 있는 태스크를 다 평균했습니다. 그러니까 A 음, 표에서는 베이직 BS 프롬프트별로 그거를 한 거잖아요, 지금. 네, 제한한 뭐 컨텍스트가 있고 베이직 프롬프트가 있으면은 그 베이직 프롬프트에 비해서 지금 제한한 컨텍스트가 효과적이었다, 성능을 향상시켰다라는 네, 건데 네. BC에서는 지금 기준이 뭔지가 뭐에 따라서는 알겠는데 기준이 되는 지점이 뭔지를. 기준 예를 들면 여기 GPT 3.5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 인핸스먼트 사용하기 전이랑 사용한 후에 이게 성능 차이입니다. 저 헬스 컨텍스트를 쓰고 안 쓰고를 네, 네. 비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C번에서는 지금 또 뭘 얘기를 하는 거죠? 데이터별로 지금 뭔가를 봤다고 네, 하는데 데이터별로 이게 헬스 컨텍스 쓰고 안 쓰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지금 A번을 본 것뿐인 거잖아요. 그냥. 좀 더 A 관련된 데이터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성능 향상시킨 모델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그리고 이게 데이터별로 이게 성능 영향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라는 분석 결과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네. 앞에 혹시 11, 11페이지, 12페이지 지금 여기 헬스 알파카 모델이 왜 가장 좋죠? 네? 일단 저자가 언급한 게 일단 GPT 같은 경우는 이게 파인튜닝 못하고 그리고 GPT 계열 보면 좀 더 파라미터가 이게 알파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좀 더 작은 데이터셋으로 이게 파인튜닝 하면 좀 제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작은 모델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파라미터 개수가 좀 더 작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도미 스퍼시픽하게 파인튜닝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헬스 알파카랑 헬스 알파카 로라 두 개를 비교하면은 네. 첫 번째 데이터에서는 뭐 좋은 것처럼 보이고 두 번째 데이터에서는 어, 좋은 지점도 있고 안 좋은 지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네네. 아니면은 아예 파인트닝이 덜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왜 그러죠? 음, 제가 생각했을 때, 아, 일단 프롬프트 관련된 그 정보 보시면, 여기에 일단 데스마다 제공하는 이게 컨텍스트가 다 다르고, 그리고, 어, 컨텍스트가, 그러니까 약간 그 타겟 토픽 관련된 컨텍스트가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좀 더 작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좀, 네. 근데 그게 지금 베이스라인을 보면은 조금 답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베이스라인은 지금 학습이 그러니까 이미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갖고서 지금 테스트만 한 거잖아요. 네. 지금 바이오메디 로보타이를 보면은 첫 번째 PM 데이터일 때 성능이 되게 좋아요. 그 메드 로보타이는 프롬프트도 컨텍스트 정보도 안 쓸 거예요, 아마. 네. 근데 0.388, 1.31, 46.9, 뭐, 그리고 0.469 보면은 나쁘지 않은 수치거든요. 이미 지금 헬스 음, 알파카나 라마 쪽 프리트레인된 LLM 모델에 PM 데이터가 쓰였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 근데 베이스라인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출력은 그냥, 네. 베이스라인의 바이오메드는 로버타 A 모델을 바이오메디컬 데이터를 갖고서 학습을 시킨 거예요, 다시 파인튜닝을. 네네. 그러니까 PM 데이터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버트랑 바이오메드 로버타 A가 성능 차이가 꽤 나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라이프 스냅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로봇 바이오메드 로버타이에도 학습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파인튜닝에 포함이 안 돼서 저렇게 성능이 안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지금 기존에 지금 쓰고 있는 알파카가 라마 쪽에서 갖고 온 거고 라마 쪽에서 이미 저 데이터들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또 한 번 파인튜닝을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리고 또 헬스 알파카 로라랑 헬스 알파카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파인튜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파인튜닝 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충분하게 나한테 주어졌으면은 헬스 알파카 전체를 파인튜닝하는 게 성능이 좋을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으면은 헬스 알파카 로라가 전체 모델 학습하는 알파카보다도 헬스 알파카보다는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더. 네.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라이프 스냅 보면은 지금 성능이 로라가 더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데스에 보면 그리고 뒤에도 똑같이 MIT, BIH, 뭐 BIH 데이터나 뭐 그런 것들 보면은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제안한 지금 모델이 약간 오버피팅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재트레이닝이 그러니까 원래 보여줬던 데이터가 또 한 번 더 트레이닝이 됐던 데이터셋도 있고 네, 아닌 데이터셋도 있고 또 그리고 PM 데이터일 경우에는 그래서 성능이 확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시나요? 네, 질문 없으면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